이벤트를 할 때는 무조건 낙폭과대가 빨리 올라요. 근데 그렇죠.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놔줄 건지 계속 갖고 갈 건지는 싼 때 사야지는 그 부자가 하는 투자법이에요. 아픈 것보단 아쉬운 게 낫거든요. 아까 이 말씀하셨지만은 내년도 시장 뭐 한 2,800선까지 보신다. 저는 이제 뭐 2,700 보는 분도 많고 그럴 텐데 저는 이제 위에서는 한 2,800 정도가 좀 이렇게 탄력받아서 올라가면 거기는 좀 근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반기 좀. 이유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올라갈 만한 이유? 왜냐하면 그 위로 올리기에는 우리가 올릴 만한 상황적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뭐 갑자기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제가 무역 수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막 무역 수지가 막 빵빵 늘어나갖고 계속 적자니까. 예, 결국은 뭐냐면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보면 경상수지와 뭐 무역수지가 상당 부분 차지하지만 경상수지와 주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럼 외국인이 갑자기 막 한국 주식이 좋아갖고 한국 주식만 계속해서 사겠느냐. 그건 아니고 저는 이제 오히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때쯤 되면 금리 상한선이 이미 지나가고 있고 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만지작거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뭐 3,000, 3,300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돈을 유동성을 퍼붓지 않는 한 그렇게는 그렇죠. 되기가 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이 금투세 문제도 이제 연말 안에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연말에 또 한번 우리만 안고 있는 어려운 점이지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미국도 철도 파업하던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파업이 일어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또 이제 이게 우리는 또 봄으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승 자체가 제한적이고 2,800을 넘어가면서는 그 진짜 아주 고질적으로 물려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 물량들이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받아내고 시장이 가려면 엄청난 더 유동성이 필요하겠죠.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의 생각이 내년 하반기 정도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의 급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하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각오해야 될까? 물론 그래서 아까 상단 이제 2,800, 제가 말씀드린 게 지난번 9월 하단 정도 2,150? 네, 정도로 본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그거는 이제 그렇게 안 갈 수 있는 거는 시장에 상당히 임팩트 있는 뭐 러시아가 전쟁 끝낸다거나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옴시티 MOU 몇 개 가지고는 그런 거 만들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 또 우리 지금 자금 시장이 좀 빡빡한데 정부에서 뭐 실제로 돈이 지원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한은 통해서 RP 통해 갖고 이렇게 사실 그게 한은이 돈 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숨통 넘어가지 않게 이렇게 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사단이 안 나서 그냥 뭐 어차피 이런 거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취약한 기업부터 주저앉죠. 그러니까 몇 개가 그러는 거는 우리가 그냥 뭐 할 수 없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시스템적 붕괴로만 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난번 그 9월에 저점 밑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제는 다만 그 근처까지 갈 수도 있다. 그게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주가는 선행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러면 내년 하반기나 후년을 보고 그걸 선반영해서 뭐 1분기에 막 주가가 오른다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이제 논리적으로 너무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고 어쨌든 간 나쁜 수치가 나오면 시장은 흔들려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뭐 피할 수 없이 겪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거는 그냥 겪어야 돼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놨는데 경기 침체가 하나도 안 일어나게 해서 유동성을 줄여라? 이거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수술하라랑 똑같은 거니까. 그렇죠. 다만 이제 그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아야 되는 자세 있잖아요. 시장을 보는 자세가 그만큼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뭐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요새 뭐 리오프닝 막 이렇게 얘기하면 뭐 여행 막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그게 논리적이건 비논리적이건 시장에서 갑자기 이게 후끈 달아서 이슈가 되면 그냥 쫓아가시라. 근데 먼저 정신 차리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지금 뭐 못 가고 뭐 외국 한번 나가려면 코를 몇 번씩 쑤셔야 돼야 되고 이게 귀찮았는데 그런 거 다 안 한다니까 야 이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갈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가 되면 그걸 지속시킬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이제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시장을 볼 때.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산업 지금 우리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상승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기대가 되는 시점에서는 종목 교체가 좀 활발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그럴 때죠. 그렇다면 어떤 주식으로 바꿔야 되냐? 지금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거, 실적이 늘어나고 있는 성장 섹터로 이동을 해야 되냐, 주식으로. 아니면 낙폭 과대로 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게 좀 헷갈려요.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벤트를 할 때는 무조건 낙폭 과대가 빨리 올라요. 근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그게 굉장히 짧다는 거죠. 낙폭 과대가. 그러면 이제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낙폭 과대라고 그래서 무조건 다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왜 낙폭 과대가 됐는가? 이 산업 자체가 앞으로 전망이 없는가? 그래서 전망이 없는 사업이었다 하면은 그건 놔줘야 돼요. 이렇게 팍 뛸 때, 그냥 놔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전망은 좋은데 거나 앞으로 좋아질 수는 있는데 라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제일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몇 종목인지 모르지만 그 종목에 들어가셔서 부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채. 예, 이게 내 재산을 투자한 종목인데 이게 부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올라가면 얘가 못 견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그 자료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자도 못 냅니다. 1년 내내 그렇죠. 열심히 벌어도 이자도 못 내요. 그것도 저금리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금리가 되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피해야 되는 게 부채가 높은 애는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러면 얘가 벌어서 이 이자를 감당할 수 있어?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그러면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건 종목 교체해서 빼는 종목으로 가야죠. 그러게요. 지금 이제 뭐 회사채 발행하기도 어렵고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작은 기업들, 뭐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유상증자 이슈가 나오지 않겠냐 내년도. 네. 그러한 기업들이 뭐 백수십 개가 넘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유상증자도 이제 악재화될 거고. 그렇죠. 돈을 못 빌려서 하는 거니까. 네. IPO도 악재화될 거고. 왜냐하면 유동성이 제한돼 있는데 자꾸 그거를 시장 안에서 한다는 거는 그 시장에서 그걸 받아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체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놔줄 건지 계속 갖고 갈 건지는 부채를 먼저 확인하시라.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는지 파는지를 파악하시라. 추세적으로. 지금 보세요. 우리 기관도 한정적이고 네. 개인들은 위축돼 있고 근데 개인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 30%가 넘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닥이 오려면 이게 30%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건 그거는 뭐 30%가 절대율은 아닌데 제가 오랫동안 시장을 봐오니까 그렇더라. 그 얘기는 뭐냐? 팔 사람 다 팔아야 돼요. 아주 견디다가 못해서 다 팔아야 그런 게 없어져야 그 시장이 이제 그게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개를 확인하시면 돼요. 부채가 얼마인가. 그다음에 내가 가진 종목을 외국인들은 하루 이틀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두세 달 개월간. 이게 흐름이 얘네가 사고 있어 아니면 파는 추세야 이거를 확인하실 거. 그다음에 그게 이제 신용 대상 종목의 신용이 얼마큼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 요 세 개를 파악하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회사가 돈을 벌고 있냐. 지금 못 보는데 이거 사우디에서 사인 한 장만 받으면 벌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이슈로 트레이딩으로 하면 될지 모르지만 메인으로 담기엔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벌고 있고 앞으로도 더 벌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벌고 있냐, 앞으로도 벌 것 같냐. 그러니까 좋아. 근데 더 좋아질 거야. 네, 이겨.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계속해서 지금 뭐 2차 전지 이쪽에,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 세 종목 대표적인 2차 전지 제조업체 세 개도 중요하지만 소부장 쪽을 보세요. 반도체도 소부장 쪽을.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저렇게 야 우리나라에서 생산 안 하면 안 되겠어 이러니까 자꾸 건너갔잖아요. 그게 뭐 옳고 그런 거는 따지지 말고 주시장이니까. 그러면 미국 내에 공장이 있어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지어대는 그런 제조 그 회사의 공급 라인이 확보돼 있는 소부장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빨리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2차 전지 안에서도 그 소재 부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반도체도 우리가 뭐 결국은 반도체가 옛날에 일본이 좀 하다가 우리가 이제 가져왔다가 이제 요새 TSMC한테 질질 좀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고 뭐 이런 거에 궁극적인 문제는 후공정이에요. 후공정이 우리가 굉장히 취약해요. 그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가 아직 크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일본 말로 죄송합니다. 뭐 일본 말로 오사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원래 오사마리 이런 거를 그렇게 잘 안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마무리. 예, 그 마무리를 뭐 이렇게 했는데 요새는 그런 이제 그 패키징 마지막에 후공정이 굉장히 그 수율이니 반도체 퀄리티를 좌우하는 그런 쪽이 이제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관련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에 이렇게 되게 큰 회사만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반도체, 뭐 2차 전지, 뭐 자동차 이렇게 나는 정했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그런 대표 종목 하나, 그 다음에 소부장에 하나 이렇게 매칭을 시키시면 어떨까?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 일각에서는 뭐 DDR5 혹은 말씀하신 후공정 쪽 이쪽은 계속 어쨌든 삼성전자부터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이니까 좋아질 거다 하지만 이 반도체 업황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 뭐 내년도 적자 폭이 뭐 몇 조가 될 거네. 뭐 하이닉스도 채권 발행이 어려워서 아마 유상증자를 할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무서운 거예요. 지금 뭐 반도체 관련 사기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렇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말씀 나눌 때 저도 개인적으로 한 번 더 9월까지는 아니지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면 좋아하셔야 돼요. 싸게 살 기회가 있다. 예, 그거를 시장을 이쯤까지 밀려와 갖고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고 그럴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면 그때 떨어지면 내가 뭘 살까를 준비를 하는 시간으로 삼으시는 게 훨씬 낫다. 제 경험에 의하면 개인 투자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게 최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반도체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씩 이제 바닥을 치고 살아날 수 있는데, 반도체라는 그거는 그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이게 주가가 선행돼서 그래서 이제 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 갈 것이다를 미리 해서 지금 막 올라가는 날 막 사지 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외국인들이 몇백억 찔끔
매수하면서 삼성전자는 몇천억 샀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반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제가 말했더니 지수 인질이 잡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인질로 잡힌 삼성전자? 아니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외국인 입장에서야 지수 플레이할 때. 한국을 대표하는 지수 플레이 할 때는 그게 굉장히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비싼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반도체에서는 어쨌든 대장이니까. 근데 요즘 아무래도 그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지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것도 개인 투자자들이 참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그냥 우리 판단에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칙을 지키자. 원칙이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그 매매의 원칙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 5일 이동평균선이 생명선인데 그걸 밑으로 뚫고 내려오면 일단 3분의 1쯤 팔아본다. 네, 그러면 아니면 삼성전자를 내가 1000주 있는데 500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끌고 간다라고 정하시던지. 5일선이 21선 아래로 그러니까 데드크로스 발생하면 아니 그러니까 당의 주가가 5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5일선 밑으로 떨어지면 네. 그러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위험 시그널 아니에요. 그렇죠. 5일 위를 바닥바닥 타고 가다가 툭 한번 이렇게 밀리면 왕창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살 때 보초병 내보내듯 툭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이제 11선이 우리가 파동선이라고 하는데 파동선이 이렇게 슬로프가 위쪽을 향해야 우리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주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슬로프가 이렇게 눕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 깨름칙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누우면서 10일도 밑으로 10일 밑으로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또 일부 또 팔아보고. 근데 10일이 꺾여 내려오고 5일도 꺾이고 20일 밑으로 툭 떨어진다. 그러면서 역배열 났다. 그러면 일단 팔고. 내가 1000주에서 500주 팔 거면 500주 그냥 팔고. 그러고서 기다려보면 다시 이렇게 턴해서 5일 이동평균선을 당의 주가가 처음으로 뚫고 올라갈 때 보초병 내보내고. 그 원칙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결과를 보면서 네. 자신의 투자 기준으로 삼을지 말지 결정해보자. 최근에 제가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이거는 그냥 거의 모든 분이 알고 계신 줄 알았어요.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제가 오프라인 투자 설명회를 하면서 실제로 그분들이 계좌를 막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거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 최근에 해보신 분들이 오히려 이게 마음이 편하대요. 멘탈도 대응을 하면 되니까 그냥 고민 안 하고. 멘탈도 좀 좋아지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뭐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세요. 이건 뭐 단타를 자꾸 부추기냐 그랬는데 단타가 아니고 그리고 뭐 단타가 뭐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하나의 예를 든 원칙이지만 그런 원칙들을 한번 정하셔갖고 그 원칙대로 하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도 있고 뭐 삼성전자 있는데 굳이 SK 하이닉스 가지실 필요는 없으니까 뭐 삼성전자도 있고 SDI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거는 내가 메인 포트폴리오인데 그러면 반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그 기술적 분석에 의한 원칙적 대응을 그냥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당히 편해져요. 편해진다. 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뭐 이러저런 악재가 나오고 있다면 이게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악재가 나와서 그러니까 싸지. 이렇게 쌀 때 사 모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측이 있고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좀 피하자. 악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쌀 때 사야지는 그 부자가 하는 투자법이에요. 더 계속 살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누군가가 나한테 투자할 돈을 버핏처럼 준다면
그 보험사에서 준다면 그러면 뭐 남들이 다 미쳤어 이거 왜 사 이럴 때 턱턱 사죠. 근데 개인 투자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제가 몇십 년 동안 시장에서 실제로 본 거예요. 개인 투자가는 떨어질 때 못 사요. 그리고 그때 사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 저 다들 그러니까 결과는 모르지만 뭔가 위기가 올 것 같고 한번 큰 파도 네. 저 하락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데서 네. 주식 사라고 강하게 얘기하면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욕먹지. 본인도 굉장히 두렵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기술적 분석상 예를 들어서 그 주가가 최초로 떨어졌다가 5일 이동평균선을 뚫을 때 보초병 내보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바닥에서는 못 살 수 있지만 안정감은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는 조금 늦은 게 낫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들어가니까 바로 꺾이더라. 그러면 그것만 사길 잘한 거죠. 그럴 장이었다면. 그럼 그러니까 저는 개인 투자가는 뭐 공포에 사십시오. 공포에서 돈을 누군가가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하는 시장은 부동산도 그렇고 부자가 이길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계속 사니까. 계속 사니까. 근데 일반인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반인한테 더군다나 한쪽에 이 바위처럼 물려 있는데 그런데 지금 공포에 사십시오? 이거는 조금 저는 좀 얘기하기가 어려웠어요. 몇십 년 동안 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좀 터닝 됐을 때 기술적인 원칙을 정해놓고 이때 일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아니면 얘만 걸리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야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소위 그 많은 분들, 그러니까 고수, 우리 슈퍼개미들, 우리 남석환 대표님도 약간 예, 저도 이제 그분 매매 스타일을 몇십 년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버는 분들, 이런 분들의 투자 원칙을 우리도 그냥 따라해보는 거. 예, 그분들은 뭐 천에 없어도 원칙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이 조금 바뀐 것 같으면 중간에 원칙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좀 더 먹으려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 그 결국은 원칙대로. 그 뭐 슈퍼게임이라는 고수분들하고의 일반 투자가의 차이는 똑같은 자료 보고 똑같이 하는데 차이는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차이도 상당히 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시장 상승, 요즘 시장 자체가 상승하니까 그 전에 상승 얘기했으면 아마 돌 맞았을 건데 그래도 요즘은 상승하니까 또 논리들이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갈 것 같은 분위기 이해가 되니까 논리적으로. 저도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 기조를 갈 거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 번 덜컹 하는 거를 덜컹. 우리가 마지막 매수 기회. 그건 안 겪을 수가 없다. 그건 뭐 필연적으로 나올 텐데 그걸 뭐 애써서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그러면 그때 맞고 가자. 그때가 언제야? 이게 오히려 더 적극적이다. 시장을 보는 방법에서는. 알겠습니다. 뭐 이러한 차원에서 지금의 우리 시장 상황을 생각하고 또 경계심을 가지고 네. 진짜 뭐라 그럴까요? 마지막 거 우리가 예상되는 어떤 그런 리스크가 지나고 난 네. 다음에 적극적인 투자 요러한 시점으로 네. 좀 바라보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안 왔다.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렸다. 쭉 간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물려 있는 주식이 밸류가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치.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픈 것보단 아쉬운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멋있는 말인데요. 아픈 것보다 아쉬운 게 낫다. 예, 저는 보면 아픈 것보다 그게 항상 나아요. 그러니까 그 돈은 나중에 다를 때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할 때 쓰시든지 이건 중요하게 쓸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덜컥 들어갔다가 그거를 맞으면 그러면 진짜 우리 흔한 말로 멘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피하자 그런 말씀이지. 전체적인 시장은 이제 뭐 빠질 만큼 거의 빠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야구로 말하면 8회 9회 가고 있는 거니까. 예. 마지막 네. 찬스를 살리기 위한 네. 준비만 하자.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한번 또 시장을 객관화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우리 백만개미 한세고 당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